이번 시간에는 사주에서 사주의 지지에 이렇게 진술충미가 모두 있는 경우, 그러니까 진술충미는 사고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창고에 해당되는 땅인데, 그러니까 사고지, 이 사고지가 진술충미가 다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사주 지지에 진술충미가 모두 있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이 명리를 할 때 억부 형태로 사주를 푸는 분들은 사주 지지에 진술충미가 모두 있으면 귀격이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썰은 뭐냐면, 첫 번째, 지지에 진술충미가 모두 있으면 귀격이고, 두 번째는 진술충미가 있으면 이것은 원국이든 운에서든 형충을 해야 된다. 형충을 해서 진술충미라는 고지, 그러니까 창고 속에, 땅 속에 들어있는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지에 진술충미가 있는 사주가 발복을 하려면은 원국이든 운에서든 형충하는 현상이 있어야만이 발복을 한다 하는 그런 이제 주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왜 그 말이 맞는지, 그러니까 진술충미가 모두 있으면 귀격이라든가 또 운이나 원국에서 진술충미와 형충이 일어나야만이 발복을 하는가 하는 요 두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적천수 천미에서 임철초 선생이 예시했는 명조입니다. 이 명조가, 이 명조를 중심으로 또 적천수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과 임철초 선생의 해석과 또 자평진전의 해석,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지지에 진술충미가 모두 있는 사주가 정말로 귀격이고, 또 진술충미가 있으면 항상 형충을 해야만이 발복을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주는 적청수 천미에서 임철초 선생이 예시하는 명조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지가 이렇게 진술충미가 모두, 그러니까 사고지 진술충미가 모두 있는 그런 구조가 돼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진술충미가 있으면 형충을 해야 된다든가, 형충을 해야 발복을 한다든가, 또는 진술충미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귀격이다 하는 그런 근거,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되는 근거가 뭐냐 했을 때, 요 구절, 적천수에 나오는 요 구절, 적천수 원문의 구절입니다. 해설의 구절이 아니고, 그러니까 임철초나 유백원 선생의 해설이 붙어서 나온 그런 말들이 아니고, 적천수의 오리지널 원문, 그 원문에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생방파동 고 이게 폐지봉충 자세추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구절을 뭐 명리를, 사주 명리를 조금만 공부했는 분이라면은 이 구절 이거 들어봐서, 또는 뭐 줄줄줄 외거나 보통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구절의 근거, 이 구절에 의한 근거로 인해서 지지에 진술충미가 모두 있으면 귀격이 될 수 있고, 또 진술충미가 있으면 형충을 해야 발복을 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근거 규정이 뭐냐? 근거되는 어떤 구절, 그 구절은 적천수의 원문에 나오는 요 구절이 근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중에서도 특히 어느 부분이냐면은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고이계라는 요 부분 때문에 지지에 진술충미가 있으면 형충해야 된다. 꼭 진술충미가 모두 있지 않는 경우에도 지지에 뭐 이렇게 진술만 있거나, 또는 충미만 있거나, 또는 축진만 있거나, 뭐 술미만 있거나 이랬을 때도 형충해야만이, 그러니까 지지에 있는 진이나 술이나 축이나 미가 있으면은 형충을 해야만이 그 지지 속에 들어있는 어떤 지장간이 천간으로 솟아 나오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땅 속에 있는 금은보화가 밖으로 나오게 됨으로써 국이 발전하게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죠. 꼭 반드시 진술충미가 모두 있을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한 글자라도 있으면 지지에 있는 진이나 술이나 축이나 미는 형충해야 좋다, 뭐 그런 논리를 펴는데, 그 근거가 뭐냐 하면은 이 적천수에 나오는 이 구절입니다. 고의계라는 요 부분을 해석을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적천수 원문에 생방파동, 그러니까 생방파동이라는 거는, 이건 인신사회를 말해요. 인신사회.
인신사해 이거를 말하는 거고, 고라고 했는데 고라는 거는 진술충미죠. 진술충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지, 그러니까 인신사회는 파동, 그러니까 충되는 거를 굉장히 꺼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에 인신사회가 있으면 충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면 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되죠. 고의계. 그러니까 고는 마땅히 열려야 된다. 고는 마땅히 열려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의계. 요 구절 때문에 지지에 진이나 술이나 축이나 미가 있으면 형충해야 좋다. 이런 자 해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생방파동, 그러니까 인신사회는 충하면은 꺼리고 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고는 의계, 그랬으니까 고는 마땅히 열려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요 구절 때문에 지지에 진술 충미가 있으면은 귀하게 되고 또 형충해야 발복한다. 이런 논리를 폈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 말이 맞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임철초 선생이 적천수 천미에서 이 구절을 해설을 하면서 했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임철초 선생, 요 구절은 임철초 선생이 해석한 거예요. 뭐라고 됐냐면 고의계.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가 마땅히 열려야 된다는 말은 그러나 또한 유의 불리 그랬어요. 마땅할 때도 있고 마땅하지 않을 때도 있다. 이렇게 돼 유의불이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 지지에 이렇게 진술 충미가 있으면은 고를 마땅히 열어야 된다. 이렇게 원문에, 적천수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말을 고지고대로 무조건 형충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술충미라는 글자를 사고지라고 하는데, 이 고지가 마땅히 열려야 된다. 그럼 마땅히 여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형충이죠. 형충 외에는 열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이나 충해야 된다. 지지에 진이나 술이나 축이나 미가 있으면 반드시 형이나 충을 해야 그러한 운에서 발복을 한다. 이 얘기죠. 근데 그게 맞는 말이냐? 이렇게 했을 때 적천수 천미에서 임철초 선생이 해석했는 거는 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고의계자 연역 유의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고는 마땅히 열려야 된다 하는 이 말은 그럴 때도 있고 타당할 때도 있고 타당하지 않을 때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진술충미가 있으면 형충을 해야만이 된다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와 똑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 자평진전에도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평진전에 보면은 형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지지에 이렇게 진술충미가 있으면은 형충을 해가지고 무방할 때가 있다는 거죠. 형충을 해도 좋아질 때가 있긴 있는데, 지지에 진술 충미가 있는 것이 항상 형충해야만이 좋아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형충을 안 해도 되고 또 형충을 해가지고 좋아질 때도 있긴 한데, 무조건 진술 충미는 형충해야 된다 하는 그것은 틀린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평진전은 구체적으로 이제 재관이, 그러니까 천간에 있는 무기토, 이 여기는 이제 진술충미한 천간에 무기토가 투춘했을 때 지지에 진술충미가 있으면 이 진술 무기토가 재관에 해당될 때는 형충해도 발전할 수 있지만은 그 외에는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진술충미는 형충해야만이 발복한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다. 그러나 형충을 해도 괜찮을 때도 있다. 이 얘기죠. 그게 자평진전에도 그렇게 돼 있고 적천수 천미에서 임철초 선생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천수 원문에 있는 이 부분 생방파동 고이계라고 했을 때 이 고이계 부분은 굉장히 유연하게, 그리고 굉장히 그좀 융통성 있게 해석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적청수 천면에서 예세는 이 명조가 과연 부귀한 격이 됐느냐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진술충미가 있으면 귀격이 되느냐는 건 다음에 또 제가 한 번 더 다뤄볼 생각인데, 이 사주가 과연 부귀한 사주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주를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유운에 향시를 급제했던, 그러니까 정유대운에 이 사람이 향시니까, 이거는 이제 중앙 공무원을 뽑는 것이 아니고 지방의 뭐 고을에서, 사또나 지방관청의 어떤 관리를, 그러니까 뭐, 지방직이죠. 지방직 공무원 보는 아주 가벼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고을에서 보는 시험이죠. 그 향시인데, 이 향시에, 정유운의 향시에 합격을 했는데,
목화운의 벼슬을 못다. 그 후에 오는 것들이 다 이제 목화운이라는 것이죠. 지지로 이제 사오미 대운이 흐르고 천간으로도 가불이, 병신, 을미, 갑오, 이렇게 계속 목화운이 흐름으로 인해서 벼슬을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적천수 천미에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하는 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이 사주는 이 신금이 용신이라는 것이죠. 신금이 용신인데 목화운으로 흐름으로 인해서 신금 용신이 화대운에 이렇게 사오미운으로 흐르면서 신금 용신이 무력해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벼슬을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뭐 일면 어떤 결과론적으로 그 말이 뭐 맞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억부 형태로 사주를 해석하거나 또 적천수 천미가 전형적인 억구법으로 보는 사주의 바이블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적천수 천미식의 해석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사주 해석이 두루뭉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 해의 운의 기륭성패를 전혀 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는 대충 맞는 말이죠. 맞지만 이런 것들은 너무 러프하고 그 폭이 넓게 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사주를 감명하는 걸로서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주 감명이 어느 정도 맞으려면은 적어도 연운, 우리가 연운, 세운이라고 하잖아요. 연운에서 특정한 연운들이 기륭이 분명하게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해석이 안 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싸움이 대운으로 흘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굉장히 두루뭉실한 해설이 돼서 명리를 공부하거나 이해하는 데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찌됐든 결과론적으로는 이 사람이 유운에는 향시를 급제했고 그 후에 오는 목화대운, 그 병신, 을미, 갑오, 개사 이런 대운에는 발전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 원인을 적청수 천미에서는 용신이 신금인데 신금 용신이 이 화대운에 손상됐어. 그래가지고 용신이 무력해져서 결국은 더 이상 발전을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우리가 이제 격국으로 우리가 이 사주를 한번 풀어본다면은 이런 것이죠. 축월의 무토가 이 신금이 투출함으로 인해서 신금이 용신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의 사주는 용신을 정하는 데 있어서 억부법으로 용신을 보든 격국으로 용신을 보든 용신이 같이 일치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억부를 할 때도 신금이 용신이라 그랬고 격국에서는 뭐 당연히 축월무토니까 신금이 투관해가지고 신금이 당연히 용신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신을 정하는 부분에서는 전혀 격국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연의 일치로 억부법에서도 이런 구조의 사주는 이제 신금 상관이 용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국이든 억부든 간에 용신을 보는 부분에서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일치했다. 그래서 상관이 용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관격 사주인데 상관격이 임수재성을 봤으니까 상관생재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주무토가 지금 미, 축, 진, 술 이렇게 지지에 다 비겁에 이렇게 토에다가 통근해가 있기 때문에 일간이 매우 강한 상태란 말이에요. 매우 강한 상태니까 상관생재, 상관과 재성 이것들의 작용을 버틸 수가 있다,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사주 자체는 부귀한 격이다, 뭐 이렇게 보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우리가 자평진전의 격국으로 해석해도 이건 상관생재격으로서 손상이 없는 사주죠. 그래서 아주 문제 없는 사주가 되고 억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대운을 보고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상당한 차이가 나올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정유 대운에 억부로 보는 경우에는 이제 유금이 와서 유축합하고 뭐 이래서 이 유대운의 향시에 급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격국으로 봤을 때는 이 상관생재격인데 정유대운에 올 것 같으면은 어, 요 자체는 폐가 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폐는 아니죠.
길하게 될 수가 있죠. 상관생재가 되는데 이 정화가 왔다는 것은 별로 반갑진 않지만은 여기 정임합을 하면서 유축합해가지고 동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요 자체는 상신이 사라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썩 좋은 운들은 아니다. 그러나 뭐 크게 대패가 나지도 않습니다. 일간이 충분히 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지만 요런 대운에서 왜 향시에 급제를 할 수 있었냐면은 아마 이 대운의 초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민, 계묘, 그다음에 갑진 이렇게 가니까 초년에 이민 계묘 대운은 굉장히 사라진 상신이 다시 등장하고 용신도 또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격국이 세운에 의해서 대운은 다소 파격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은 세운에 의해서는 그것이 다시 복구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정유 대운 중에 시험이라는 건 보통 2년 정도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2년에서 3년. 그 운들이 괜찮다면은 그때 발복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유운에 가벼운 시험인 향시에는 급제를 할 수 있었지만 그 뒤에는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병신 대운만 돼도 이게 이제 굉장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경관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을미대운, 이 갑오대운은 계속해서 을목정관이 오니까 상관경관 또는 상관생재 재생살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없는 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명쾌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억부식으로 임철초 선생이 해석했는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럴 때는 그렇게 되는데 또 조금 이 구조가 조금만 달라지면은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꿰맞추기는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맞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사주에서 보면은 명리 선생들 중에서도 뭐 지지에 뭐 미토가 있으면 부자가 되고 술토가 있으면 부자가 되고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 전혀 참 근거 없는 헛소리예요. 그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글자 하나 때문에 부귀하고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천을 귀인이 있어도 그 천을 귀인 하나 때문에 발복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특정한 글자의 존재 유무라든가 이런 걸로 가지고 기륭을 판단한다든가 부기를 판단한다든가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 이 부분을 굉장히 신중하게 우리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보통 뭐 지지의 일지가 술토다 또는 뭐 일지가 미토다 이러면 뭐 부기할 수 있고 이런 글자가 있으면 어떤 특정한 글자가 있으면 어떤 글자가 지지에 있으면은 뭐 크게 발전하고 부귀한다고 그런 말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글자가 있어도 글자 하나로서 이거 전체를 해결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체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죠. 신체를 생각했을 때 뭐 눈이 큰 사람은 뭐 미인이다. 반드시 눈이 크다고 미인이 될 수가 없죠. 눈이 커도 다른 데가 형편없이 균형을 못 맞추면 미인이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정한 거 하나 예를 들면 뭐 팔이 길면 뭐를 잘한다. 뭐 다리가 길면 뭐 잘한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 하나 다른 것들도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특정한 글자가 지지에 뭐 한두 개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발복을 하고 귀하게 되고 부자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 글자들은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 가장 위험한 해석하는 방법들 굉장히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많이 유행하는 게 지지라든가 사주 안에 어떤 글자가 있으면 그걸로 막 부귀하다든가 기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해석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지에 진술 충미가 모두 있으면 과연 사주가 귀격인가? 또 진술 충미가 있으면 형충을 해야 되는데 형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고요. 굳이 말한다면은 뭐 축이나 술이 예를 들어서 일지에 있는 경우하고 진이나 미가 일지에 있는 경우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추가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또 지지에 진술 충미가 있는 경우가 이 적청수 천매에도 몇 가지 예시 명조들이 있기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다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마 조만간에 제가 한 번 더 다뤄볼 생각이고요. 오늘은 적천수에서 특히 생방파동 고위계 할 때 이 부분, 고위계라는 부분을 중심적으로 해석을 했고, 나머지 뭐 폐지봉충 자세추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따로 시간이 나는 대로 한번 해설을 실제 명조를 가지고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지의 진술 충미가 있으면 어떤 현상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